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소입니다. 오늘은 항고조 유방의 아내 여태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태우라 하면은 중국의 3대 악녀 축전무, 서태후 3명의 여자 중에서 가장 악랄한 여자 여태우 인돈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방이 시골에서 빈둥빈둥 술을 먹고 놀고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항시 욕을 했습니다. 너는 일도 않고 놀기만 하고 외상값만 달고 다니니 너는 형보다 못하다고 항시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 유방의 형은 차견누망이죠. 그 어느 날 여공이 주막에 들렸습니다. 그 술 먹고 있는 그 유방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공은 그 당시 관상을 잘 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저 사람은 시골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왕 아니면 황제가 될 사람이다 하고 자기 딸을 줍니다. 여치라고, 이름은 여치라고 합니다. 그 와이프가 불만을 막 욕을 하고 난립니다. 저런 눈팽이한테 귀여운 딸을 주냐고. 그 여공이라는 사람이 아내자는 가만히 계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진정을 시킵니다. 그 여치란 여자도 뭐 통이 컸던 모양이에요. 시골에, 비록 시골에서 있었지만은, 이제, 유방이, 항우하고 천하쟁패전을 할 때, 팽성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방이 그 항우의 본거지인 팽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팽성에는 항우의 본거지이자 그 가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항우가 제나라를 공격하고 있다가 본거지인 팽성이 유방이 점령해 버렸다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특공대 3만 명을 골라가지고 기습을 합니다. 이 항우 유방이 팽성을 점령한 군대는 56만이었습니다. 3만 대 56만.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한신이 조나라를 공격할 때 한신의 군대는 3만, 조나라는 20만이었습니다. 한신이 배수지를 쳐가지고 겨우 이겼습니다. 그런데 3만 명을 가지고 56만의 유방군을 기습으로 물리쳐버립니다. 그 당시 이제 유방은 이제 쫓겨나가지고 팽성에서 대피를 합니다. 그 당시 팽성에는 유방의 처 여치가 있었고 유방의 아버지도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항우는 뭐 천년에 한 번 나올 거 하는 무서운 사람이자 힘도 세고 뭐 얼굴이 뭐 고린 눈에다가 그 무서운 사람이 그 여치라는 그 유방의 아내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항우한테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콧소리친다.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통이 큰 여자니까 세계에서 악녀라고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유방이 천하를 평정하고
애첩인 척부인을 사랑했습니다. 여치가, 아니, 그때는 이제 여태호가 되겠지요. 여태호. 여태호가 이제 말년에, 서방님 유방과 한번 좋은 시절을 보내려고 하는데, 애첩이라는 그 척부인이, 척부인만 사랑하고 자기한테는 한 번도 사랑을, 얘기할 시간도 안 주거든요. 엄청난 질투를 합니다. 여태호가 심성이 차가했다면 모르지만은, 악녀 중에 악녀였다고 합니다. 유방이 그건 눈치를 채기는 챘으나, 좋아하는 애첩을 더 사랑하지, 패락스러운 여태호를 사랑하겠습니까? 여태호의 아들에 유영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척부인에게는 여의라는 또 아들이 있었어요. 척부인이 이제 자기 여의를 황제로 삼고 싶은데 힘이 없었어요. 여태호는 개국 공신들이 많이 있고 힘이 주위 배경이 좋았습니다. 유방이 이제 천수를 다하고 죽게 됐습니다. 유영의 여태우의 아들 유영이 어린 나이에 황제를 물받아가지고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태우가 척부인이 괘씸하거든요. 일단 척부인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척부인 아들 여의가 전나라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창이라는 가신이 여의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 황제 유방이 혹시 척부인 여의를 죽일까 봐서 청신 주창이 배풀에 보좌하도록 만든 조치였습니다. 여태호가 여의를 죽이려고 하는데 청신 주창이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 여태호가 주창을 소환합니다. 먼저 예의를 소환하려고 하니까 주창이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소환을 못합니다. 주창을 먼저 소환해버리니까 여인은 이제 자기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독약을 먹여서 죽게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여태호가 하는 일은 척부인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팔 2개, 다리 2개 모두 잘라버립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눈도 2개를 다 뽑아버리고 혀도 잘라버리고 귀도 두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여태호가 아들 이제 황제가 됐죠. 유영을 데리고
그 척분이를 구경을 시킵니다. 황제 유영이 너무 놀라가지고 1년 동안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다 하고 죽지 않는 게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메테오가 그런 가혹한 일을 하고 그래도 오래 사는 거 보면 참 그 황제가 죽고 나자 유영이 이세 황제 해제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어느 날 정장 선생 아들 빅강이 황제 유영이 죽었을 때 여태호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어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숭상진평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여태호가 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어이 하고만 있는 것이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신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평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 생각에는 여태호가 죽기까지 여시 일족에게 공권을 맡기면 여태호가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평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역시 장량 선생의 아들이구나 하고 감탄하며 속으로 모든 공권을 여시들에게 맡깁니다. 그때서야 여태호가 안심을 하고 크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죽은 아들에 대해서. 여시는 이제 그 소재라는 그 후국인 유방이 후국에서 난 어린 아들을 황제로 모십니다. 자기 이제 소생이 없으니까. 여태호 세상이죠. 자기 맘에 안 드는 가신들은 모두 죽이고 유배 보내고 어느 날 이제 유방이 이게 묵돌 설한 백등산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흥년에게 이제 정원을 하는 계기가 있었다는 것은 역사를 아는 사람은 모두 알 것입니다. 묵돌선우가 황후가 죽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방 여태우도 혼자란 걸 알고 같이 부부가 됐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그 편지를 보냅니다. 여태가 펄쩍펄 뛰어가면서 자기를 못 얻겠다 하고 당장 군대를 모아라, 흉노를 쳐라 하고. 이때 본캐란 자가 나서서 저에게 10만원 병력을 주십시오. 묵돌선을 잡아가 오겠습니다. 큰 소리 칩니다. 옆에 이제 있었던 계포는 원래 항우를 모셨던 사람이죠. 항우가 망하자 자기 몸을 하나 보신하기 위해서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그 지인이
조가라는 주인이 개포를 알아보고 너는 개포 아니냐? 어째서 자네 대장부가 최신 한번 못하고 모습으로 돌아서 몸을 숨기고 사느냐? 개포가 크게 통곡을 하면서 죽여주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조가라는 그 주인이 나는 죄가 없다. 내가 황제한테 가서 얘기를 잘 하겠다. 그래가지고 요방 황제한테 가가지고 개포를 살려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요방을 섬기는 장공이 됩니다. 개포가 옆에서 있다가 본캐가 하는 말을 듣고 한 고조께서 30만 대병을 백등산 몰고 백등산 전투에서 패하였어. 당시 10만 병력을 가지고 흉노를 치겠다니 이건 당신 한나라를 망치려고 하느냐고 크게 꼬집습니다. 본캐는 여태의 동생을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 아주 여태우의 가장 친한 친척입니다. 본캐가 그 힘을 믿고 엉뚱한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여태우가 가만히 개포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당시 한나라는 항우하고 싸움에 지쳐가지고 군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백두산 전투에서 형들한테 머리를 굽히고 저거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개포가 그런 말을 해도 여태우는 개포를 죄를 주지 않습니다. 맞는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태우가 그런 면에서는 현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항우 같았으면은 자기 친척만 알지 어떻게 총신을 알아보겠습니까? 여태우가 어느 날 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게 가슴으로 스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상한 짐승이 가슴을 스쳐 지나간 것을 보고 이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같으면 유방암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태우는 10년만 더 살아야겠다. 그래야 여씨가 완전히 이제 한나라를 장악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병으로 죽고 맙니다. 이때 장량 선생 아들 백강이 하는 말대로 여태우가 죽자마자 진평이 주발과 함께 여씨를 타도해 버립니다. 순식간에 여씨가 타도되자 다시 한나라 요방이 천하로 돌려놓습니다. 이게 진평이 어떻게 보면은 당태종을 모셨던 이진과 같이 능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같으면은
여태우가 폭정을 하면은 어떻게 급하게 한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다가 역으로 당할 수 있는데 끝까지 여태우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상당한 잘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진평이 청년 시절에 시골에 있었을 때 자기 형이 나는 공부만 해라, 일은 하지 말고. 그런데 자기 진평의 형수 형 와이프가 욕을 많이 했어요. 밥만 처먹고 놀기만 한다고. 자기 형이 자기 와이프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내 동생을 욕을 해? 내 동생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라고. 그 형이 상당히 똑똑했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오화가 많죠. 옛날에 소진 같은 사람도 일을 않고 밥만 처먹는다고 자기 형수가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런 소진이 육국의 재상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그 형사라는 양반이 밥상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밥상을 들고 머리 위로 올리고 두 발로 기어서 소진에게 밥상을 바쳤다고 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비웃는 자, 한신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게 성공한 일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천하는 여태우가 죽자 다시 안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여태우가 어떻게 척번이를 인도를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는 천하가 지금도 용서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혀도 잘라버리고 두 눈도 파버리고 두 귀도 막아버리고 팔다리 사지도 잘라버리고 세계에서 이런 형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조대왕이 세자를 두주석에 가둬가지고 못을 퉁퉁 박아가지고 죽인 것도 세계적인 사건이지만은 여태우야말로 세계적인 압력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은 여태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